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주력 산업, 신산업,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소위 DNA를 중심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 연결, 융합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속도를 바탕으로 공간을 넘나드는 연결, 경계를 허무는 융합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과학부터 8대 선도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R&D의 획기적인 투자 등 핵심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중소벤처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 인프라의 구축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 인재 수요, 사회적 니즈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용,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서 5G 활성화의 전략적 추진 계획, 핀테크 및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의 혁신 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결과 및 추진 계획, 그리고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 계획 2건은 서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 계획은 다음 달 세계 최초로 개시되는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서 ICT 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제조, 운송, 보건, 의료, 재난, 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3월달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어 실감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전면적으로 활용이 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정부는 5G 주파수 조기 할당, R&D 투자의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 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 공장, 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는 다음 달 중 가칭 5G 플러스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와 과기부 장관,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함께 5G 상용화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과기부 장관께서 안건 취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핀테크 및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입니다. 간편결제 송금 등 금융결제 분야의 혁신은 핀테크 산업이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이에 혁신적인 금융 결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의 개편, 규제 완화 등의 개선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폐쇄적인 현행 금융 결제망을 전면 개방하여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서비스 창출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 충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금융결제 분야에 이어 금융위 중심으로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 개선 TF를 통해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이후 금융위원장께서 안건 취지를 간단히 추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결과 및 추진 계획이 서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 지적 공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혁신 성장의 핵심적인 과제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조성되는 스마트 산단의 선도 모델이 될 산단을 민관합동 산단혁신 추진협의회에서 창원, 반월시와 등 두 군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도 산단의 스마트 공장의 확산 및 제조 데이터의 공유 활용, 그리고 근로자 친화 공간의 조성, 신기술 테스트 배도화 등 첨단 단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산단을 2022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산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이후에 산업부 장관께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역시 서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 분야별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전년 대비 78%가 증가된 3조 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중에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하여 38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고 금년 내내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논의는 당초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로서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 간 대화,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